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0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총리직을 포함해서 새 정부 내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과 전망 이종군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네. 10시에 기자회견을 가졌죠. 네네. 기자회견 내용을 좀 요약을 해 주실까요? 네네. 안철수 위원장 그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서 기자들과 약간 뭐 농담처럼 뭐 수고 많다 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자들은 딴 거보다 오늘 거취 표명이기 때문에 다른 뭐 이야기보다 그것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거취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귀에 들어오는 건 딱 첫 마디가 이겁니다. 지난 1년, 지난 10년 그러니까 정치의 활동을 통해서 최근 그 서울 재보궐 대선 뭐 이렇게 연달아 이렇게 선거도 치르고 해서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은 뭐냐면 그리고 당에 돌아가서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 그리고 당의 어떤 그러니까 당과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에 공헌하고 싶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상당히 이제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구체적으로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에 쭉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은 총리든 그동안 뭐 일각에서 거론된 과기부총리든 또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장이든 내각의 어떤 일도 맡지를 않겠다. 네. 그 이유를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 이유도 밝혔죠. 윤석열 당선인한테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런 이야기고 당선인의 국정운영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네. 어제 네. 윤 당선인과 40여 분간 독대를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40분간 독대를 했고 기자들도 그렇게 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당선인이 어떻게 반응하더냐. 뭐 근데 두 사람의 대화는 공개는 부적절하지만 충분히 이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고 또 고민하는 눈치더라. 뭐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내각 참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들한테 약속을 한 공동정부, 그 공동정부는 꼭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청렴하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분을 추천하겠다. 장관을 추천하겠다. 장관 후보들은 적극 추천하겠다. 장관 후보는 적극 추천하겠다. 그리고 총리와 관련해서는 당선인을 만나서 이렇게 의견을 밝혔다는 거예요. 당선인이 직접적으로 본인이 국정 운영을 하는데 방향을 잘 잡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고르게 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역할이다.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이 길을 터주는 게 그러니까 이 당선인의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표현으로 총리를 사임하는 어떤 뜻을 가름했습니다. 그러니까 총리직을 포기한 건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드리겠다. 지금 고민 중인데 그 고민을 덜어드린다.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 3월 3일 이 단일화를 발표하면서 공동 인수위, 공동정부 구성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네. 국정운영 방향에 서로 힘을 합치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정치적인 왜 국정운영 방향에 본인이 있으면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냥 정치적으로 읽히면 이거죠. 그러니까 함께 지분을 함께 공유하는 그 파트너십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시작할 때 원래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총리가 이렇게 이 책임을 지는 어떤 책임 총리 뭐 그게 헌법에 그런 어떤 내용이지만 그러나 파트너십으로 하다 보면 아마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드라이브를 걸고 해야 되는데 뜻이 다를 수도 있고 자기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 대통령 당선인이 시작하자마자 막 하고 싶은데 불협화음이 날 수도 있고. 또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막 이러다가 서로 아까 그 대통령의 뜻에 자기가 무조건 맞출 수도 없고 그러니까 서로 그런 어떤 지점이 파트너십에서의 지점이 처음에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땐 좋으나
서로 마주 볼 때는 어긋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은 좀 덜어드리겠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 지금 안철수 위원장이 총리직 이제 고사 의사를 밝힌 것 아닙니까? 좋은 말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하나는 본인 스스로가 그런 판단하에 네. 이런 결단을 내렸다는 측면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여권 이제는 뭐 아직은 여권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사실상 여권 아닙니까? 네. 권력 어떤 그 내부 투쟁이랄까 이런 측면에서 안 위원장이 안철수가 밀린 것 아닌가 그런 기류를 감지한 것 아닌가 왜 그러냐 네. 얼마 전에 윤핵관의 핵심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가장 가까운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권성동 의원 이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인수위원장에다가 총리까지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다한 욕심이다. 이것은 본인의 개인 얘기라고 하지만 충분히 윤 당선인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고 윤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핵심 측근에서는 내부에서 자칫하면 권력투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싹을 제거하는 게 낫다. 이렇게 판단해갖고 밀린 측면도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두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아니, 충분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권성동이 하는 말이 그대로 다 됐어요, 거의. 네. 뭐, 안 된 게 없어요. 그렇죠. 사면 얘기도, 김경수를 얘기함으로써 사실 쑥 들어갔잖아요. 예. 근데 또 이게 묘합니다. 사면과 관련해서 이번에 그 두 사람이, 윤석열과 그 문재인, 회동 이후에 나오는 그런 브리핑을 보면 복수더라고요. 사면되실 분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김경수까지 포함한 얘기냐 뭐 이렇게 해석도 하는데 아무튼 권성동이 그 발언도 그랬죠. 이번 뭐 그 안철수 위원장이 고사를 하면서 딱 지금 말씀하신 부분 둘 다 하는 거는 욕심 아니냐 이 부분이 또 그 맞는 여기까지 이렇게 파장을 일으킨 게 아니냐라고 해석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그런 해석에 제가 약간 좀 저기 다니는 게 안철수 위원장이 또 이 뭐랄까요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숨길 수 없어요. 그런 거 잘 숨기고 막 정치적으로 포장하고 이런 거에 좀 뭐랄까요 익숙하지 않아서 만약에 내부적으로 자기가 밀렸다라는 생각이 든 순간부터는 이렇게 웃으면서 기자들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대화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밀렸다는 건 어쨌든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자기가 도리어 택한 지금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아니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윤석열 당선인이 고민한 것 같아서 그쪽에서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먼저 가서 나 총리직은 고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기자가 그걸 질문했는데. 보면은 안철수로서는 윤 당선인과 그 핵심들의 그런 의중을 파악하고 괜히 나중에 윤 당선인이 안철수에 대해서 만약 총리도 언제든지 좋다 오케이다 하면 고민할 이유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고민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좀 안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고민하는 거고 하고자 거기에 해서 대해서 고민이 아니라 안 하고자 하는 고민. 미리 가서 자기가 선수를 쳐서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해버리고 기자들한테도 아주 대범한 척, 대인배인 척 하는 그런 거에 정치적 기술은 지난 10년간 충분히 배웠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그래야 그만둔다.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먼저 그만둔다라는 수를 볼 수.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수도 뭐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지금 사면 관련해서도 MB가 내 사면을 문재인한테 그걸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면은 물 건너가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당선인도 이번 청와대 회동에서 일체 꺼내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그쪽에서는 해주고 싶으면 대통령 돼갖고 당신이 해. 서로 지금 그런 거니까 그건 물 건너갔다고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지금 안철수 입장에서는 하나는 그 안랩 한 1,300인가요? 그렇죠. 1,800인가요? 예. 그것에 대해서 백지 신탁을 해야 하는 그런 부담도 사실은 있기는 그럼요. 있는 것이죠. 예, 자기의 백지 모든 신탁해야 재산을 되니까. 내놓는 내놔야 되니까요. 그런 부담이 있지요. 그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총리를 자기가 그렇게 탐탁지 않은 상황에서 맡을 경우 여러 가지 오히려
안철수가 이야기한 대로 윤석열 당선인한테 부담을 줄 수도 있고 국정 운영에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어떤 구상대로 해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자칫하다가는 임기 시작하면서부터 불협화음이 일어나가지고 오히려 본인의 어떤 그 캐리어에 총리를 한다는 것은 그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아, 그러면 예, 예. 차차기의 어떤 예. 이미지를 굳히려는데 거기서 불협화음이 돼갖고 나중에 물러나는 수가 생긴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상처가 더 크다. 차라리 포기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선배님의 여러 그 진짜 이 명철한 어떤 분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세 번째라고 봅니다. 안철수라는 사람의 가장 특성상 모든 결정은 자기의 차기 대권을 위해서 생각을 할 거다. 이 결정도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원하든 안 원하든 만약에 차기 대권 도전에 이 첫 총리직이 정말 필요했다고 한다면 드라이브를 걸었을 것인데 문제는 내가 수천억 원의 그것도 포기를 잠시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를 다 했는데 총리직이 만약에 차기 대권에서 나한테 도움이 그렇게까지 안 된다면 그럼 그 차라리 당에 돌아가고 빨리 지방선거 지분도 해고 뭐 총선도 곧 남았는데 내후년인데 바로 총선 준비도 하고 그게 내 차기 대권 도전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총리라는 것도 선발 총리가 있고 개투 총리가 있고 구원투수 총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선발은 사실 별로 그렇게 그 빛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발 조금 있다가 삐걱하고 이명박 대통령 거 광우병 보세요. 완전히 막 처음에 흔들려고 난리를 치고 172석 갖고 난리를 치면 아마 총리가 지금 욕 다 먹어야 될걸요. 그 비판 다 먹어야 되는데. 안철수는 국회 인준부터도 삐그덕거릴 텐데요. 저쪽에서 아주 민주당에서 흔쾌히 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저런 것도 예. 또 감안한 것 그걸 다 감안해서 계산을 딱 해보고 이 사람 또 비판을 또 튀겨봤겠죠. 비즈니스맨입니다. 다 쳐봤겠죠. 그래서 에이 이쪽이 훨씬 유리하다라고 선택을 했겠죠. 그러면은 예. 이제 당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본인은 일단 재충전을 하겠다겠는데 그 재충전을 해외 가서 하는 건지 전에 독일도 가고 미국도 가고 그랬잖아요. 독일 간다 그러고 그런 건지 우리나라에 어쩐지. 예. 또 하나는 당으로 돌아가서 지금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당에는 이준석이가 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년 6월 11일인가 6월까지예요. 예, 내년 2월 2년이니까. 예. 오늘 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이준석 대표가 임기가 내년까지다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당에 돌아가서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두 가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네네. 거기에 대해서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예. 뒷받침. 정권을 안정시키는 일을 하고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일을 하겠다라고. 그러면 그게 당권을 잡아가지고 본인이 당을 쥐어 잡아야 그게 가능한 그렇죠. 일인데 권한이 있어야 가능하죠. 가서 뭐 무슨 권한으로 그 그러게요.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참 애매해요. 애매한데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을 계속했어요. 아니 당권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경기지사 나가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대답을 한번 보시자고요. 기자가 당권 도전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지사 나가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경기지사는 지상부터 얘기했어요. 그거부터 얘기했어요. 지방선거 안 나간다. 지방선거는. 근데 당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권은 임기가 내년이니 당장 생각은 안 한다. 당장 그 생각은 안 한다. 당장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자 질문에 아니 구체적으로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모두 다 바꿔야 된다 하면서 국민의힘을 이렇게 표현해요. 일부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 부분을 개혁해야만 한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가 그 일부 기득권을 지키는 그런 당의 그런 이 파행성을 자기가 개혁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지금 당장 돌아가서 당권 이렇게 경쟁하지는 않겠으나 당에 돌아가서 당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이 소리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당에 개입하겠다. 당의 어떤 흐름에 그 얘기로 들리는데. 안철수는 그 이전부터도 예. 지난 대선 때도 국민의힘을 그때 통합할 때도 단일화할 때도 얘기했어요.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꿔야 한다. 네. 그런 말입니다. 네네. 뭐. 이제 거대 담론 시대는 가고 정말 생활 밀착형 정치 시대로 지금 진입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시대 흐름에 맞게 이제는 중도 실용주의 정당으로 국민의힘이 재탈바꿈 돼야 한다는 것은 안철수 얘기가 맞는 것이고 또 지금처럼 오로나싱의 그러한 선거 제도도 중대 선거구제로 바꿔가지고 다양한 국민의 민의가 의정 활동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게 민의 정당도 생길 수 있는 그런 틈들을 줘야 한다. 그런 역할을 지금 본인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려면은 내년에 당권 도전하냐니까 그것은 1년이나 남은 얘기를 벌써 얘기하는 것은 뭐 정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것은 지금 안철수로서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그 이전에 이 통합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지만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자연스럽게 이준석 체제에 대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야당이지만 예. 과연 소수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이준석이가 그만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겠느냐. 네네. 여소야대 정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아마 윤핵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준석 체제에 대한 변화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걸 노리는 건가요? 아니 근데 저도 그렇게 전 드려요. 왜냐하면 자 1년 후에 그러면 당권 도전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아니 정치가 말이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1년 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얘기는 장기적인 플랜을 안 짜는 거예요. 지금 1년이라는 것도 장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꾸로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그럼 단기적이라는 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지선 아닙니까? 그 이번에 만약에 이준석 이후에 차기에 바로 어떤 당권이 교체된다면 자기 당권을 가진 사람이 총선 공천권을 가지게 되는 그렇죠. 거죠. 다음 총선 공천권은. 그러면 그야말로 당을 자기 이 지분을 넓힐 수가 있어요. 확실하게.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고사한 것도 총리로 한 1, 2년 묶여버리면 가뜩이나 당의 지분이 전혀 없는데 거의 없는데 당과 유리되잖아요. 당을 그러니까 이거 아니야. 당에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당이 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응? 당에서 지금까지 내가 대선 후보가 안 된 것도 사실은 거대 정당에 사실 지분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후보가 안 됐기 때문이야. 라고 판단을 한다면 당연히 1년 이내에 뭐 변화가 있을 거다. 그 변화에 자기는 당의 어떤 당권을 잡겠다라는 지금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생각을 해서 이준석 대표 반발을 의식해서 당장 당권에 대한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이준석 당신이 해 먹으시오. 어떻게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공천도 하고. 그러나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좀 생각을 다시 하십시다.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도 미리부터 또 방어막을 쳤잖아요. 안철수 훌륭한 정리갑니다. 언제부터 이준석이가 그렇게 안철수를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게요. 오지 마라 이거 얘기거든. 예. 당으로 내가 내년까지 계속 해야겠다 그 얘기인데 지금 어제 윤 당선인과 얘기에 대해서는 뭐 두 분이 한 얘기니까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여러 가지로 이해한다는 뜻을 얘기를 한 것은 안철수 위원장이 자기가 총리를 맡지 않은 대신에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당으로 들어가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을 거다.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이해한다. 승인한다. 그 뜻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당연히 그냥 뭐 총리 안 그래? 그럼 하지 마시오. 이래서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 그러면은 이쪽에서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렇게 저의 입장을
고려해서 그렇게 고사하신다면은 당에 가서 진짜 역할을 좀 하시고 좀 외연을 넓힐 수 있도록 좀 역할을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40분 동안 얘기했다면 40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간 아닙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또 이 속마음까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뜻을 밝혔고 또 거기에 따라서 윤석열 당선인도 꽤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유난 묵계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예. 예. 내각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추천권만 행사를 하겠다. 이제 당원 가서 내가 당을 지방선거까지는 이준석 대표가 좀 공천을 하도록 하고 자기 지역 집안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당장 반발할 테니까 끝난 뒤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체하도록 하십시다.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된 거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니, 뭐, 그럴 개연성이 높아요. 오늘 안철수 위원장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좀 밝아 보였어요. 밝아 보이죠. 밝고 네. 여유 있어 보이고. 최근 들어서의 어떤 표정들이 울면서 왜 후보 사퇴하겠다라든지 단일화하겠다든지 그런 어떤 인상들이 잔상으로 남았는데 오늘은 많이 홀감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자신한테 유리하게 지금 판이 돌아간다고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냐라는 겁니다. 일단 안철수 위원장의 총리직 사퇴는 그런 정도로 입장이 정리된 것 아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총리 인선에 속도가 붙을 것은 사실인데요. 빠르면 이번 주말 내주 초까지는 총리를 내정을 해서 국회 인준을 요청하는 그런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네. 역산에 보면은 그렇죠. 5월 10일 제대로 이렇게 딱 출범하려면은 국회 청문 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한 20일간 또 보장을 해야 하고 그렇죠. 그게 또 한 번에 딱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그래서 늦어지잖아요. 맨날. 지금 경제총리냐 정치총리냐 하는데 지금 거론되는 이 경제 쪽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뭐 인물평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도대체 언제적 사람들이 지금 다시 나타나서 그렇다고 대선 때 무슨 기여를 한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적인 지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관료들이 다시 윤석열 정권 교체의 그 의미를 관료들이 또 포위해버리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계속 프로파간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고 걱정이 많이 사실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총리 후보자로 이제 거론되는 분들 또 이제 경제부총리까지 포함을 해서 거론되는 분들 몇몇이 훌륭하신 분들이죠.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하지만 그 중에서 다 한 분도 신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한덕수 전 총리, 그 다음에 김한길, 또 박주선, 또 임종용. 뭐 당에서는 김기현 원내대표까지 뭐 얘기가 되지만 어쨌든 이 인물들 전부 다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깜짝 발탁도 없고 또 이 첫 번째 총리라는 게 사실은 이 능력도 능력이지만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자체가 어떤 메시지여야 된다. 인사가 그 인사 자체가. 그런데 한덕수 이분도 사실 역대 굉장히 많은 정권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또 다 한 번씩 거쳐간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후배한테 좀 자리를 물려줘야지. 이런 분들은 또 자가 발전이 많습니다. 예. 제가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봐서 아는데 그런 사람들은 또 그 사람이 출세를 하면 거기에 따라가서 같이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또 언론계에 발이 많아요. 네. 그리고 계속 펌프질을 합니다. 네. 이거 아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언론에다 띄우는데 네. 거기에 깜빡 윤 당선인이 그럴 리는 없지만 속아 넘어가면은 관료한테 잡혀버립니다. 예. 사실은 다른 정권들도 개혁을 못한 게 관료들한테 딱 잡히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네, 처음부터 잡혀버리면 안 되죠. 예. 그렇죠. 근데 그래, 뭐 예. 한덕수, 윤중현, 임종용 뭐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더군다나 경제부총리가 있는데 경제수장으로서 총리까지 꼭 경제총리일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총리가 다 해버리면 경제부총리는 뭐 그 싸움 분이 안 나요. 지금까지 애로 보면은.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여소야대 전국인데 총리는 정치에 대해서 아주 능란한 분이고 대야 관계가 원만한 사람이 총리를 맡아야 국회를 담당하고 이 윤석열
정권이 순항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또 공동정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안철수 쪽에서도 사람들을 많이 집어넣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연합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전체적으로 그립감이 있어야 돼요. 내각을 전부 다 장악하는 그립감도 있어야 되고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이 공약으로서 계속 강조하는 게 책임 총리이잖아요. 이제 청와대가 나서지 않겠다. 다 장관들이 알아서 하게 하겠다. 그렇게 만약 한다면 그야말로 총리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관료들은 절대 책임 총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관료들은 청와대 눈치만 보는 게 아주 몸에 체질화된 사람들이고 자기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 총리를 한다? 그런 경우는 없어. 지금까지도 그나마 책임 총리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JP하고 이해찬이에요. 예. 정치인 총리고 자기 세력이 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다. 관료들은 책임 총리, 만약 관료형 이런 한덕수다 이런 사람들 하면은 그건 그냥 청와대 옛날 권위주의 또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단 한 발도 벗어나지 용산으로 옮긴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네. 어쨌든 뭐 윤석열 당선인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은 다음 주 초까지는 결정이 되겠죠? 네네네. 4월 초까지라니까 이번 주가 이제 3월 말이고 다음 주 초로 발표를 하고 현재 지금 인수위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건 300수까지는 올라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알려진 것은 한덕수, 박주선, 김한길 이 세 세 사람으로 사람으로 지금 언론에서는 지금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한길 지금 국민통합특위 맡고 있는 분은 그 국민통합특위 자체가 총리급의 그런 위원회를 만든다니까 그걸 맡으면 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좀 검찰 출신이라는 흠이 있지만 호남에다가 안철수 후보하고도 같이 당을 하고 또 민주당하고도 아주 가까운 박주선 지금 취임준비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것 아닌가 하는 게 정치계라든가 이런 쪽에서 보는 그런 시각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큰 점수는 일단 지역의 어떤 안배, 뭐 그 호남 출신이라는 거. 그 두 번째는 이분이 굉장히 또 이렇게 이 스킨십도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네. 사람들에 대해서 그 밑에서 일해본 사람들은 전부 다 정말 리더로서 괜찮은 분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박주선 씨도 단 한 가지 정말 왜 검찰 대통령이 검찰 총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그게 조금 흠이지만 나온 지가 언제고 거기에 가지고 국회의원을 지금 몇 선을 하면 그런 분한테 검찰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죠. 말이 안 되고 여러 능력이라든가 인화라든가 리더십 또 실천력 이런 면에서는 뛰어나다는 게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윤 당선인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렇습니다. 조만간 개봉 박도 아닙니까? 예. 예.